안녕하세요. 우리가 알던 부동산의 가치 평가 방식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고 있어요. 오늘은 한국의 한 특정 장소를 딱 집어서 미래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될지 그 새로운 룰에 대해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딱 떠오르는 말 있죠? 바로 입지, 입지, 입지. 뭐 거의 절대적인 법칙처럼 여겨졌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 부동산의 가치가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부동산의 새로운 규칙은 뭔지 알아보고 이걸 실제 사례에 한번 대입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선 자율주행과 로봇, 이 두 가지 엄청난 기술이 모든 걸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합쳐졌을 때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부동산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기존의 낡은 규칙들이 모빌리티랑 인공지능 기술 앞에서 어떻게 힘을 잃고 있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가치의 중심이 물리적인 거리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으로, 그러니까 연결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입지가 그냥 얼마나 가깝냐, 이 물리적인 거리 문제였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연결성, 즉 얼마나 쉽게 이동수단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또 건물이 그냥 시멘트 덩어리, 하드웨어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화된 스마트 인프라가 되는 거고요. 가치를 재는 자가 아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곳은 바로 천안아산역 근처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이 미래 가치의 기반이 될 만한 강력한 인프라를 이미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이 가진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시간입니다. KTX 타면요,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까지 단 30분대면 도착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에 아니지만 사실상 이미 서울 생활권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단순한 기차역을 넘어서 KTX랑 SRT가 교차하고 앞으로는 GTX-C 노선까지 들어오죠. 주변에는 쇼핑, 비즈니스, R&D 센터가 올려들고 삼성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당연히 고소득에 기술에 밝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이곳의 미래 가치를 떠받치는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술 혁신이죠. 바로 완전 자율주행, FSD 혁명입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가 알던 거리라는 개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한번 보시죠. 생각해보세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자동차는 더 이상 운전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나만의 공간이 되는 거죠. 운전하느라 버려졌던 시간이 일하는 사무실이 되고 책 읽고 영화 보는 휴식 공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생산적인 시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비싸고 복잡한 도심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마스, 즉 서비스형 모빌리티 시대로 연결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차를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불러서 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안아산역 같은 곳은 KTX 같은 장거리 교통수단과 로봇택시 같은 단거리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환승센터가 되는 거죠. 거대한 모빌리티 네트워크의 심장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체인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건물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혁명입니다. 이 로봇들이 우리 주거 생활과 건물 관리를 어떻게 뿌리부터 바꿀지 한번 상상해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건비예요. 그런데 만약에 로봇이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청소, 보안, 택배 분류 같은 일을 다 해준다면요. 관리비는 말도 안 되게 싸지는데 서비스 품질은 오히려 올라가겠죠. 이건 뭐 사는 사람이나 주인이나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인 거죠. 이게 단순히 돈 아끼는 문제에서 끝나질 않아요. 로봇이 마치 개인 비서나 호텔 컨시어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24시간 보안 순찰은 기본이고 택배나 음식을 문 앞도 아니고 집 안까지 배달해주고 세탁물도 알아서 가져갔다 갖다 주는 거죠. 이런 호텔급 서비스를 매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특히 1인 가구나 어르신들께는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개별 기술이 아니에요. 이 모든 기술이 바로 한 곳에서 만났을 때, 즉 융합될 때, 그때 비로소 상상도 못했던 폭발적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자산. 이게 핵심이에요. 보통 건물은 어때요? 시간이 흐를수록 낡고 가치가 떨어지죠. 감가상각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곳은 달라요. 주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관리 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될수록 건물의 가치가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의 오랜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 표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더블 역세권이었던 입지는 메가 환승 허브에 마스 허브까지 더해지고요. 물리적으로 30분이 걸리던 접근성은 이동 시간이 4시간이 되니까 심리적으로는 0분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임차인도 주변 기술 산업 종사자에서 수도권 전체 통근자, 노년층, 1인 가구까지 확 넓어지죠. 비싼 관리비는 효율적인 로봇이 대신하고요. 결국 이 자산은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자산으로 진화하면서 말 그대로 가치의 퀀텀 점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모델이 과연 기술이 도시와 주거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 쓰는 그런 미래 도시의 첫 번째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